지연은 올해 38, 맞벌이를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외동딸로 자란 탓에 시댁의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늘 어울리지 못했다. 그녀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세대였다. 시어머니는 칠순을 깐 넘긴 연세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한 사람이었다. 한때는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가게를 이끌었고 그 덕분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아들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 강했고 그래서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욱 잦았다. 지연의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었다. 일찍부터 집안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면서 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도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면 저녁 반찬을 두고도 오늘은 제육볶음 했어요. 애도 잘 먹더라고요. 아니, 애가 어려서 맵게 먹이면 위에 안 좋아.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괜찮아요. 아유, 세상 말세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약해지는 거지. 이 대화 끝에 남편은 괜히 웃으며 말했다. 여보, 그냥 조금 싱겁게 해. 어머니 말씀도 듣고. 지연은 대답 대신 젓가락만 꽉 쥐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더 말하면 싸움만 커질 게 뻔했다. 아이의 교육 문제도 시어머니와 갈등의 원인이 될 때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늘 옛 방식을 고집했다. 애는 밖에서 뛰어놀아야 튼튼해진다. 내가 집에서 책만 보게 하니까 자꾸 기침을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 보면 영 비실비실해 보이게 걱정이다. 요즘은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도 충분히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교 체육은 형식일 뿐이야. 애 아빠도 맨날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섰어. 학교 끝나면 뒷산에 뛰어다니고 물가에서도 친구들이랑 놀면서 지냈는데 요즘 애들은 학원 다니고 집에 와도 방구석에만 들어가 있으니 비실비실하기만 하지. 그럴 때마다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 지금은 70년대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주말이면 시어머니는 늘 제사를 언급했다. 이번 달은 작은 제사라도 차려야지. 어머니, 요즘은 다 간소하게 하잖아요. 저도 회사 다니는데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시댁 제사인데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가 집안 맥을 잇는 거지.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은 굳어졌다. 자신이 단순히 집안의 며느리로만 여겨진다는 사실이 늘 답답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며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집안일에 아이 돌봄에 회사 일까지 정말 바쁘고 지친데 남편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전통을 지켜야 할 며느리일 뿐이었다. 이렇듯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시어머니와는 이제 얼굴만 마주쳐도 긴장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중재하기는커녕 늘 눈치를 보며 회사일이다, 직장 동료, 장례식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종종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며 이제 방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 빼고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집안에서 말을 아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도 직장일에 녹초가 되어서 겨우겨우 집으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지연은 집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킁킁거리며 들어가니 부엌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다. 급히 가보니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다가 불을 꺼놓지 않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냄비 바닥은 까맣게 탔고 있었고 집안 가득 매캐한 연기가 퍼졌다. 급하게 가스불을 끄고 냄비를 싱크대에 던지다시피 하고 물을 틀었다. 창문과 현관문도 급하게 열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TV만 멍하니 보고 계셨다. 어머니, 가스렌지 불을 꺼야죠. 큰일 날 뻔했어요. 가스렌지, 내가 그랬니? 아휴, 내가 정신이 없네요. 지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홀린 듯한 표정으로 마와 부엌 가스렌지만 번갈아 보면서 쳐다만 볼 뿐 그냥 그대로 계셨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예전엔 나보다 더 꼼꼼하시고 했는데 그날 그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름을 헷갈렸다. 수진아, 물 좀 가져다 줄래? 저 지연이에요. 어머니, 수진은 제 친구 이름인데요. 아, 그렇지. 내가 또 그때부터 지연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간섭과 잔소리로만 여겼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치매 초기 증상은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질문,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모습에 지연은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 그러나 눈빛 속에 묘하게 서린 허망함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동안 단순히 잔소리로만 여겼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지연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오늘 아이 아침은 뭐 먹이려고? 어머니,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준비했어요. 애가 아침에 가볍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번에 급하게 밥 먹고 가서 속이 안 좋아 학교에서 토했다고 하기도 해서요. 뭐, 간단히? 애가 밥 제대로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니깐. 그냥 국에 말아서 천천히 먹으면 되지. 그깟 빵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어, 힘이. 아침밥이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을 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기나 하는 거니? 아까 애비도 빵 먹이고 출근했니? 말다툼은 금세 격해졌다. 나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아침도 해야 하고 내 출근 준비도 해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 없고 지연은 속으로 정말이지 폭발 직전이었다. 매번 똑같은 소리잖아요. 애가 학교에서도 잘 먹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말하면 싸움만 커질 게 뻔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며 물었다. 얘야, 밥 더 먹을래? 엄마는 토스트만 줬다며? 아침에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하는겨.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면 아침을 잘 먹어야지. 아들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겁먹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지연은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망과 서운함이 뒤섞였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며칠 뒤 지연은 아이와 함께
점점 예전 같지 않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에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는 시간 상담을 하시고는 조심스럽게 최종 진단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시어머니와 싸움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내가 왜 그토록 화를 냈던 걸까? 단순한 잔소리라고만 여겼던 시어머니 마음에도 이유가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점점 자신의 이름을 잊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원망과 불편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연민과 안쓰러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로 착각했다.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어?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연은 곧 눈물이 살짝 맺혔다. 그동안의 갈등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잔소리와 간섭 속에는 사실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연은 부엌에 앉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참 고맙다. 지연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마음속 원망만 쌓지 말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순간을 소중히 돌봐드리는 것뿐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름을 잊는 일이 잦아졌지만 지연의 마음은 달라졌다.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삐치지 않았다. 그저 이해하고 작은 손길과 말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지켜주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이해와 연민이라는 작은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지연은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 사랑은 기억과 시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조용히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다. 지연의 이름을 잊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며느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거실로 나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밥도 못 차리다니. 왜 이렇게 안 돼? 지연은 순간 마음속에서 폭발 직전의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기는 한 거야?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혼란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손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제서야 지연은 깨달았다. 이분은 지금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두려움 속에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지연의 분노는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힘없이 주저앉으며 흐느끼듯 말했다. 지연아,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지연은 눈물이 앞을 가려 말 없이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그동안의 원망, 서운함, 지친 마음이 한꺼번에 눈물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 서로에게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다. 며칠 후 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약간의 힘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그제야 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와 따뜻함을 느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서로 이해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그 위를 덮었다. 지연은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갈등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사랑은 기억을 잃어가는 시어머니에게도 지연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다. 사랑은 기억과 시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손을 잡고 마음을 내미는 순간 전해진다는 것을.